고등학교 지구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수의 운동을 얘기하면서 힘들을 막 얘기했어요. 굉장히 물리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해수가 움직입니다. 바람에 의해 혹은 달에 의해 만류력에 의해 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데요. 먼저 바람에 의해 발생하거나 혹은 지진, 폭풍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파, 파도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해파, 파도, 네, 진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 되겠는데요. 마루의 그러니까 파의 가장 높은 부분 우리가 마루라고 얘기하고요. 파의 가장 낮은 부분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의 수평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마루와 골의 연직거리 파고, 그쵸? 우리가 예전에 진폭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2배.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거리가 진폭이었는데 그거의 2배. 파고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 주로 2배죠. 각각 상황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마루에서 골까지의 연직거리를 우리는 파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속된 2개의 마루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혹은 이 골에서 이웃한 다음 골까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파동에서 얘기했던 거죠. 파의 에너지는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전달됩니다만 입자 자체는 우리가 매질이라고 했었죠. 파동에서. 매질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그냥 궤도 운동만 할 뿐이에요. 아래 그림에서처럼 파는 왼쪽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만 그리고 계속 마루와 골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물 입자 자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원운동만 할 뿐이에요. 물론 원운동만 하진 않아요. 파동의 그 해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모양에 따라 해파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고가 그냥 진폭의 2배가 아니게 되는데요. 먼저 풍랑, 바람에 의해 직접 형성되고요. 마루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에요. 주기가 짧습니다.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파장이 수십 미터까지 달하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파동 혹은 해파가 되겠습니다. 너울입니다. 풍랑이 발생지를 벗어난 곳에서 마루가 둥글고 규칙적으로 변한 해파예요. 앞에서는 삼각형 모양, 뾰족한 모양이었다면 여기서는 둥글둥글하게 변하게 됩니다. 주기가 풍랑에 비해 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요. 파장도 수백 미터. 풍랑에 비해 파장도 기네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얕은 해안가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 마루가 가장 그 파동 해파가 가장 높은 곳, 여기에 이 곳이 부서지게 됩니다. 파봉이 부서지게 돼요. 봉우리가 부서지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해파인데요. 이걸 우리 연안세파라고 부르고 해파가 해안을 접근할 때 발생합니다. 해저와의 마찰로 인해서 해파의 속력이 느려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서 파고가 높아져 발생합니다. 밑에 그림에서처럼 풍랑은 삼각형 모양, 그리고 너울은 그 마루가 둥글고 규칙적인 모양이에요. 하지만 얘네가 이 마찰 때문에 이 바닥에 마찰 때문에 연안으로 갈수록 연안세파가 되면 이 마루가 완전 깨지는 우리가 흔히 파도라고 얘기하는 그 모양이 되어버리네요. 수심에 따라서도 이 해파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하는 해파는 우리는 심해파라고 부르는데요. 물 입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운동합니다.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빨라지고요. V는 루트 2파이분의 GL. 선해파입니다. 수심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은 곳에서 진행하는 해파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제 타원 운동을 합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해저에서 직선 왕복 운동만 하게 돼요.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역시 빠른데요. V는 루트 GH. 수심에 비례한 수심의 루트. 수심의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제곱근.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네요. 심해파 같은 경우는 파장에 영향을 받았는데 선해파는 파장에 영향을 받지 선해파의 속력은 파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네요. 자, 해일도 알아보겠습니다. 폭풍의 일은 강한 저기압 중심의 낮은 압력과 강한 바람에 의해 저기압 중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일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쓰나미라고도 얘기하는 지진의 일은 해저 지진, 해저 사태 등에 의해서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해파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파고가 낮고 속력이 매우 빠른데요. 얕은 해안가로 올수록 속력이 느려지고 파고가 높아지면서 해일이 발생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해저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예를 들어 평균 수심은 4,000m쯤에서 해저 지진 발생하는데요. 속력이 700에서 800km 시속
7집에서 800km 정도로 해저진이 발생하면서 그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해수면은 진동하고요. 먼 바다에서는 그 마루와 골의 변동이 그 파도의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얕은 바다로 오면서 속력은 느려지지만 반대로 파고는 높아지고요. 해안가 근처에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해수를 움직이는 요인, 어떤 지진이나 바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에 의해서, 기조력에 의해서 또 해수가 움직이는데요. 조석,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 우리가 기조력 얘기라고 얘기하고요. 지구와 다른 천체와의 공통 질량 중심지를 회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과 천체에 잡아당기는 만류력의 합력에 생깁니다. 즉, 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얘네가 돌고 있어요. 그때 생기는 원심력과 천체가 잡아당기는 만류력의 합력에 생깁니다. 기조력의 크기는 그 천체까지, 예를 들어 달이라고 하면 달까지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달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 예를 들어 달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즉, 천체까지의 거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은 달의 질량에 비해 훨씬 큽니다만 달에 비해서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달이 미치는 기조력의 크기가 태양이 만드는 기조력의 크기, 태양에 의한 기조력의 크기보다 약 2배 큽니다.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해수면이 가장 높아집니다. 만조라고 얘기하고요.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해요. 그리고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조석주기라고 하고요. 달은 하루 동안 약 13도씩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부풀어 온 위치도 달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달이 더 세게 잡아당길 때 더 많이 달이 영향을 미칠 때 만조, 간조가 일어나겠죠. 즉 지구의 어떤 지점, 예를 들어서 그림에선 A라고 하는 지점이 하루 뒤에 다시 달 방향, B 방향에 있기 위해선 지구가 13도 더 회전해야 돼요. 그 시간이 대략 50분 정도 소모됩니다. 즉 달이 같은 위치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시간 50분이 걸리고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반일주조는 하루 동안 2회의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지점인데요. 조석 주기가 약 12시간 25분이 됩니다. 자,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를 우리는 조차라고 얘기하고요. 조차가 최대일 때 살이라고 합니다. 사기나 망일 때 살이가 일어나는데요. 그 밑에서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사기나 망일 때, 그렇죠? 지구, 달, 태양 혹은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게 되어 달에 의한 기주력뿐만 아니라 태양에 의한 기주력까지도 같이 중첩되면서 조차가 최대가 됩니다. 조차가 최소일 때는 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상현이나 하현일 때, 보시다시피 사현과 하현일 때는 달과 지구의 위치와 달과 지구를 딱 그은 선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딱 그은 선이 수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에 의한 기조력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서로 상쇄합니다. 그래서 조차가 최소가 돼요.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달의 공전 궤도가 지구의 적도와 약 23.5, 그리고 그 오차는 약 5도씩 23.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씩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물이 부풀어오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조석의 형태도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한 번씩 나타나는 일주조도 있을 수 있고요. 만조와 간조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혼합조, 약 23.5도 방향인 혼합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은 B 지점 보면 한쪽은 되게 부풀어 있고 반대쪽 쭉 수평 방향으로 반대쪽은 줄어들어 있죠.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반일주조,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대략 2번씩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적도지방.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해수의 운동 굉장히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내용이 왕왕 많아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주시고요. 물리 같은 느낌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부분인데 차근차근 그 정의들을 따라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기의 운동을 알아볼 텐데요. 대기의 운동 역시 운동이기 때문에 힘이 나와요. 물리 얘기가 또 막 나오는데 오늘 내용들하고 비슷한 느낌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과 지난 시간 내용과 비슷한 느낌의 용어들과 내용들이 다 많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해수의 운동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기의 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지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